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 오늘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4분기 정유화학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조금 예상보다는 아쉬워요. 자, 과연 뭐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때문인지 그 이유가 뭐로 보십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오픈되기 전까지는 참 궁금했는데, 그렇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뭐 SKC, 그다음 뭐그 전에는 효성화학, 그다음에 OCI 이렇게 실적들이 전부 다 발표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 이렇게 발표됐죠. S를 발표됐는데, 화학 부문에 참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4분기 그 마진, 예를 들면 스프레드라는 게 제품가하고 원재료를 놓고 보니까 원재료가 뭡니까? 러시아 때문에 원재료 유가는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죠. 제품가는 빠졌어요. 그런데 그 스프레드 상으로 보면 2019년도보다 좋은데 이익들이 발표되는 이익들은 낮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를 거쳐봤지만은 애널리스트가 참 쓰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 이 소리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보면 어제 보면은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19년, 20년, 21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하다 보니까 4Q 때 한시에 확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야 베이스 효과도 좀 낮아지면서 2022년으로 달려가니까 성과급이 더 많았다. 그리고 변수가 뭐냐면은 중국이 올림픽 이후에 4%의 충격을 받았잖아요. GDP 그죠? 경기 부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 87%에 머크약, 파이저약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20일까지 동계올림픽이니까 2월 21일부터 경기 부양할 수도 있겠구나. 왜 8%, 7%대 성장을 안 하면은 중국은 조금씩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단행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어제 뭐 프랑스 대통령도 말했지만 유가가 해결될 수 있겠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품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른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화학주들이 돈을 잘 버는데 경영권 분쟁이 이번에도 터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주가 조금 반응이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지속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저희들이 투자하다 보면 가장 꿈에 그리는 종목이요. 이번엔 테슬라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도 불과 35달러던 테슬라 작년 최고가 1240달러. 거의 뭐 36배가 올랐는데요. 그 배경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흔히들 보면은 한번 테슬라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테슬라는 뭐 흔히들 보면 제너럴하게 정의를 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인류한테 재앙이다. 그래서 출범한 게 테슬라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국 정부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테슬라죠. 전기차의 대표적 1등 기업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볼게요. 저는 이제 국제 유가하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 그림이 테슬라를 저는 정의를 할 때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20달러던 유가가 140달러까지 6배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슬라를 출범시킨 겁니다. 각국 정부가. 그래서 유가가 300달러 못 가게 하려고 유럽,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보면은 이게 1500대, 2010년도에 1500대였습니다. 근데 600배 커졌습니다. 100만 대까지 커져버렸죠. 그러면서 유가를 잡았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그런데 또 정리를 하자면은, 공교롭게도 테슬라는 10년 만에 한 번씩 20배씩 가는 회사였습니다. 네. 2010년에 20배 갔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20배 갔어요. 그래서 20배 가고 20배 간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밸류에이션에는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좀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고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그럼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하고 그러니까 조금 하락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번에 왜 20배 처음에 20배는 뭐냐면은 1000억을 하던 회사가 이렇게 2조까지 가요. 그래서 한 20배 올라간 게 2010년도였고 이번에 그럼 왜 올랐냐면은 테슬라가 2021년에 보면은 최초로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기차가 정말 되는 산업이구나. 매출액이 50조 찍었고 당기순이익이 5조가 나왔어요. 10%를 찍으니까 아, 이게 정말 휘발유차,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왈가왈부하는데 미국이 4천조에서 미국 연방자산이 한 4천조를 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다 올라갈 때 테슬라도 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흑자 전환했다. 그다음에 유동성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럼 요즘에 왜 이렇게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락했냐 이래 보면은 지금 이제 부정적인 견해. 그러니까 테슬라는 유달리 있지 않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진폭이 너무 커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매수가 많은데 여기는 30%가 매도고요. 한 25%가 보유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가 매수예요. 네. 유달리 많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하락했냐면은 반대쪽 의견들. 시가총액이 1,400조를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350조를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서 PSR이 높다. 뭐냐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보니까 2010년도 때 PSR이 한 15배,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5배, 20배 들어가니까 한 10년간 정체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차 밸류에이션을 아예 안 넣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율주행차 밸류에이션을 넣는 거예요. 왜? 1등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은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고요. 부정적인 견해는 자율주행차는 밸류에이션 빼버려요. 빼고 PSR 놓고 보면은 배수가 너무 높아. 그래서 낮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PSR이 15배에서 20배 찍었을 때 2011년도에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재밌는 주가를 형성해요. 그러면 최고치를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번 2011년부터 18년까지 테슬라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겁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 사이에 저렇게 횡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횡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배 상태에서도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는데 20배는 다 올랐는데 그 다음에 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20배를 하면 거의 1900%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한 100% 정도는 2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하니까 크게 올라간 그런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의견은 테슬라가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차, 두 번째는 1등 기업을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전기차를 많이 서방 선진국이 키울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테슬라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우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